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한참 바빠가지고 몇 달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내에서 KP3S 사용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 작년 말이었나요? 고수님께서 소개했던 제품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대세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쓰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저도 좀 시간이 나서 KP3S에다가 클리퍼 펌웨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 펌웨어는 MKS에서 제공하는 펌웨어가 올려져 있고요. 전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멀린,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네, 얘를 설치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클리퍼를 설치를 할 예정인데 얘가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MKS 로빈에 사용되는 그 TFT를 쓸 수가 없어요. 액정 화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드 자체에 뭐 EXP 포트가 있어가지고 화면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 보드 자체에 EXP 포트 자체도 없어서 요거는 좀 선택의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다른 프린터들은 LCD 16864나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데 클리퍼가 아직 MKS 쪽은 지원을 못합니다. 이게 좀 구글링 해보니까 얘네가 그 MKS에서 TFT에 대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데요. 공개를 하면 아마 작업이 될 것 같기도 하고 BTT라고 아시죠? 빅트리텍에서 나오는 보드들은 클리퍼 지원하려고 요즘에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잡설하고요. 오늘은 KP3S 클리퍼를 같이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준비물이 좀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추천 사양이 그렇고 저는 이제 4B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SD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뭐 32기가짜리 몇천 원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KP3S. 이 영상은 사실은 KP3S뿐만 아니라 MKS 로빈 나노를 사용하는 사파이어 플러스나 블루어 같은 제품들 또는 아니면 FL선 뭐 이런 제품들 다 공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라즈베리 파이 OS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얘를 SD 카드에 플래싱을 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서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또 SSH 설정을 해서 SSH로 접속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거거든요. SSH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안이 적용된 텔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격 접속 툴인데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모니터 큰 걸 달아서 터치하면서 작업할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사용들은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SSH 시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푸티라고 하는 그 툴이 있어요. 그런데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SSH를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고요. 이 클리퍼를 설치해주는 클리퍼 인스톨 오토 어쩌고 저쩌고 헬퍼 이건가 봐요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얘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리퍼하고 클리퍼의 배경이 되는 이제 문레이커라고 하는 애를 같이 설치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웹 인터페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플로이드를 저는 쓰겠습니다. 요걸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해주고 펌웨어를 보드에 얹어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프린터 CFG를 변경을 하면 실제로 이제 연결이 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좀 며칠 사용을 해봤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고속에서는 꽤 이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린 같이 이런 펌웨어에서 고속으로 돌리게 되면 뭐 안쪽에 내부 체임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외곽에 압출 불량이 생긴다든지 뭐 다양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얘가 그거를 그 인공지능은 아니어도 좀 인지적으로 압출이 약간 좀 불가능한 쪽을 좀 채워주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리게 가는 그래서 속도 가변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게 클리퍼인 것 같아요. 써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속도를 200으로 한다 그래서 전체 인쇄를 200으로 출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애들은 빠르게 인쇄를 해주고 좀 코너 같은 부분은 천천히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나름 최적화된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 아직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다양한 어떤 칼리브레이션도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차차 저도 공부를 해 나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라즈베리 파이 3B에다가 우리 라즈베리안을 설치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옥토 프린터를 먼저 설치하고 작업을 하시는데 클리퍼 그 깃허브에 가보니까 이 커뮤니티에서 저는 그냥 옥토 프린터 베이스에 그냥 가는 운영체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별도로 가는 거다. 우리 클리퍼라고 하는 거는 뭐 옥토 프린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단순히 이제 옥토 프린터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얘네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러그인을 얹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저도 옥토 프린터로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라즈베리안을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네이버나 구글에 가셔가지고요. 라즈베리 파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옥토 프린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옥토 프린터도 라즈베리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얘를 약간 커스텀해서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같은 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리눅스를 쓰고 있어. 뭐 데비안 베이스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데비안을 설치해서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라즈베리 OS를 굳이 쓰지 않아도 데비안 리눅스만 깔려 있어도 얘는 적용이 되는 걸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집에 이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미니 PC가 있어요. 주먹만한 PC가 있는데 거기에다 리눅스를 얹어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력적인 문제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대부분 여기 쓰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클릭해 봐 주시면은 라즈베리 파이 OS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윈도우즈용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툴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이 자기가 와서 다운로드까지 해주고 플러싱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얘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저라고 하는 애 지금 1.61 얘를 이제 이미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보시면 되겠고 뭐 시작 메뉴에서 이제 설치가 다 된 상태에서 다운로드는 받으세요. 저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이미 이제 설치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요놈 가지고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윈30 ISO 이미저들도 나와 있고 막 다 그런데요. 걔보다 얘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굳이 뭐 다양한 툴이나 뭐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추즈 OS에 가셔서 여기 라즈베리 파이 OS 32 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스토리지는 저는 이제 64기가짜리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는 제가 지금 32비트짜리가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있는데 화면에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걔를 또 다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냥 64짜리 있는 걸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애가 지워지고 파티션도 다 잡아줘요. 원래는 이게 라즈베리 파이가 64기가까지 지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파티션도 자동으로 나눠서 얘네를 구워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 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 용량 자체가 뭐 한 약 3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얘가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팅하고 버리파잉까지 하는데 약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깐 멈춰놓고 다 될 때까지 여러분들도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 OS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다 완료가 되면 저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제 내 컴퓨터 파일 탐색기에 가셔가지고 내 PC에 들어가 보시면은 USB 드라이브가 두 개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운트되어 있지 않는 걸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 SD 카드를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꽂아 주시면은 얘가 마운트가 되면서 이렇게 네,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옥토 프린터랑은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파일을 별도로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 파일 만들어주는 절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메모장을 하나 실행을 해주시고요. 메모장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여기에 제가 지금 적어드린 얘는 우리 영상 밑에다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파일을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이쪽에 메모장에다 컨트롤 V 눌러주셔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얘가 지금 특수 문자가 하나 같이 복사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에 이제 SSID라고 보이시죠? 와이파이 주소가 되고요. 비밀번호를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얘네 파악하는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켜보면 여러분들 이 SSID를 볼 수가 있어요. 그지? 보통은 다 집에 와이파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기를 연결을 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92, 168 보통은 0, 1 하시면 대부분 이제 공유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공유기 와이파이 아이디하고 SSID라고 하죠. SSID와 패스워드를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192.168.01이 기본 그 게이트웨이예요. 이게 공유기에 접속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라서 여기에 보통 다 대부분 이 IP 타입이나 아니면 통신사 걸 쓰실 텐데 통신사들은 얘네들이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요 SSID 네트워크 이름하고 뭐 암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테니까
저는 못 외우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뭐 이 공유기마다 이제 환경이 좀 달라가지고 좀 그거는 해당하는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내 컴퓨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앞에 이 부트라고 하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얘가 지금 라즈베리안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가 됩니다. 여기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이거 같이 복사해 드릴 건데요. 이게 컴피그 파일입니다. WPA supplicant라고 하는 이 파일 이름 그대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게 텍스트 문서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모든 문서로 해서 확장자가 CONF로 컨피그레이션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SD 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꽂아주면 얘는 와이파이에 접속을 자동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 라즈베리 파이를 원격에서 우리가 SSH로 접속하기 위해서 이 녀석, 이 SSH라고 하는 애를 활성화해 줘야 되는데 기능은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아무거 없이 시작 메뉴에서 메모장 실행을 좀 해주시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파일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컴퓨터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게 왜 여기다 다운표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구글링한 결과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안 해도 SSH 접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스텝상 이렇게 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파일로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더 안에 보면은 우리 부트 폴더 안에 우리가 좀 전에 넣어줬던 이 WPA 서플리컨트하고 SSH가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제 여러분들 빼셔가지고요. SD 카드에서 얘를 빼서 라즈베리 파이에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원을 넣어주시고 약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 이렇게 넣었을 때 얘네 설정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라즈베리 파이에 꽂아주셨나요? 꽂아주셨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시작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시작 메뉴 오른쪽에 보시면은 돋보기 있죠? 찾기에서 파워쉘이라고 있어요. 파워쉘. 여러분들이 파워쉘을 이용을 해서 우리 SSS를 접속할 거거든요. 그래서 돋보기 눌러주시고, 아니면은 시작 메뉴에도 있기 때문에 이 파워쉘을 이렇게 실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라즈베리 파이의 IP를 우선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앞에서 봤던 우리 공유기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관리에 가보면,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IP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91680113번이 지금 라즈베리 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렇게, 요게 확인이 어려우면은,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네이버에서 그, 옥토 프린터나 라즈베리 파이 IP 찾기 하면 툴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AR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얘를 통해 가지고 접근해 있는 그런 IP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컴퓨터 주변에 있는 할당되어 있는 IP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13번이 있죠. 그래서 얘가 결국은 라즈베리 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IP로 연결할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클리퍼 설치하는데 적어도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인스톨하는 걸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다시 이걸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가상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 가상 시스템에 접속해서 연결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접속을 해볼게요. SSH 이렇게 주시고요. 파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add 주시고요.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는 IP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가상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168번에 56번에 1012에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접속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061에서 봤던 거 또는 ARP를 통해 가지고 확인한 IP를 보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기 비밀번호가 라즈베리예요. 라스프베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라즈베리 파이에 이렇게 접속이 되게 됩니다. 지금 옆에 저는 가상 시스템으로 이렇게 라즈베리안이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접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에 로그인이 되면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클리퍼 인스톨 앤 업데이트 툴이 있어요. 얘를
GitHub에서 가지고 와서 얘를 설치를 하고 얘를 가지고 모든 게 다 됩니다. 빌드하고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 끝난 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명령어들을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영상 밑에다 붙여드릴 예정이고요. 여기는 뭐냐면 깃에서 해당하는 애를 클론이라고 하는 거는 내 컴퓨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똑같이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소스를. 그리고 해당 폴더로 들어가서 얘 폴더의 권한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툴을 실행을 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서 얘네를 긁으니까 약간 뭐 문자 형식이 달라서 그런 건지 잘 붙여넣기가 안 돼가지고 이 소스 코드 다 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메모장에다 우선 붙여놓고 얘를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얘는 영상 하단에 붙여드릴게요. 자, 파워쉘로 다시 와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은 얘가 붙여넣기가 됩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클로닝 해가지고 KIAUH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된 폴더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컨트롤 C 마우스 오른쪽 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chmod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폴더의 권한을 설정하는 유닉스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쪽에 권한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고요. 다음에 이제 KIAUH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죠? 얘를 실제 실행을 해가지고 한번 얘를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돼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업로드 로그가 있고 설치, 업데이트, 리무브, 어드밴스, 백업, 세팅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클리퍼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문레이커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기는 이제 웹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메인세이라고 플루이드가 있는데 저 써봤는데 플루이드가 더 기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편하고 요놈을 설치할 거고 클리퍼 스크린이라고 하는 애는 터치 스크린이 라즈베리파이에 되어 있으면 이 터치 스크린에 화면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설치 안 할 거고요. DWC는 듀엣 와이파이 아시죠? 듀엣 2 와이파이인가요? 네, 그 보드 인터페이스를 보여줄 수 있는 아이고 옥토 프린터도 있는데요. 얘네 다 설치 안 하고 우리는 클리퍼하고 문레이커랑 플루이드 이렇게 세 가지만 설치를 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뭘 해주면 될까요? 1번 눌러주고 인스톨 들어가 보시면은 펌웨어부터 해서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은 첫 번째 1번을 딱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얘네가 홈 파일의 클리퍼 컴피그 파일에 여기에다가 이 컴피그 파일을 저장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오케이 눌러주면은 야 그러면 여기다 진짜 컴피그 디렉토리 만들래? 그러면 yes, y 눌러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클리퍼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 라즈베리 파이에 여러 개 프린터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여러 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 잘 구글링에도 정보가 없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접속 포트를 다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옥토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멀티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프린터 3개를 동시에 컨트롤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클리퍼하고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 못 해봐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한 대만 연결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세팅을 하면 진짜 하나만 할래? yes 눌러주시면은 클리퍼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아니면은 다양한 패키지들을 자동으로 알아서 설치를 해줘요. 만약에 이 시스템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데비안이죠. 데비안 버스터에 해당하는 다양한 패키지들이 없으면 설치를 해주고요. 파이썬도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옥토 프린터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에는 얘가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어려울 거 없이 자동으로 쭉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꽤 오래 소요가 되니까 잠깐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자동으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Q를 눌러보시면은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리퍼 1이 인스턴스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1 눌러서 이번에는 문레이커를 설치를 좀 해주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야 하나만 만들래? 네, 오케이, 예스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설치가 진행이 되도록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레이커도 같이 설치가 됐고요.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Q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문레이커도 인스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선택사항인데요. 저는 플루이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 눌러주고 여기에서 문레이커 됐고
네, 4번에 여기에 폴로이드가 있네요. 4번 눌러주고, 야, 진짜 만들래? 그래, 오케이. 그리고 기본적인 거 네가 다 해줘. 이렇게 ESS만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다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얘도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다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Q를 한번 또 눌러서 정상적으로 얘네가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여기 상태에서 앞에서 우리 라즈베리파이 IP 있었잖아요. IP 확인한 그 IP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가상화 시스템이라서 17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은 플루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연결이 안 돼 있다 이야기예요. 프린터에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선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펌웨어를 빌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를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빌드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 얘는 이 클리퍼 내에서 자동으로 빌드가 돼요. 그래서 KIAUH 이 툴을 이용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서 4번에 있는 어드밴스 있죠? 4번에 들어가면 우리가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P3S에 해당하는 거는 얘는 빌드하고 플래시까지 할 수도 있는 보드가 있고요. 뭐 BTT에서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USB 연결을 해서 빌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SD 카드에 옮겨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3번 빌드 온리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해당하는 보드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MKS 로빈 나노는 이렇게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은요, 이 에스터리스크가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내리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MKS 로빈 나노 같은 경우에는 STM 마이크로닉스예요. STM32 요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프로세서가 있는데, 얘가 여기 보시면은 1번 요 앞에 있는 코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뭐 좀 저렴한 보드는 1번이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SKR 프로나 아니면은 좀 더 나은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보드들은 4번을 씁니다. 근데 MKS 로빈 나노는 F103 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부트로더 같은 경우는 요거는 많이 찾아봤는데 28kg를 선택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클럭 레퍼런스는 그대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UART3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MKS 로빈 나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호 레이트 같은 경우는 25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GPIO 핀이 있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스타트업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넣어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클릭해 주시면은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핀 번호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PC 6번 하고요. 이 앞에 있는 느낌표는 그 클리퍼에서 컴플리먼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낫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PD13 대소문자 가립니다. 그래서 느낌표, 그 다음에 PC6, 그 다음에 느낌표 PD13 이렇게 할당을 해주시면은 다 끝난 거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Q 누르면 프롬프트로 간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Q를 눌러주면, 야, 저장할래? 예스 눌러주면 자기가 알아서 컴파일을 쭉 합니다. 그리고 클리퍼에 해당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클리퍼 바이너리까지 이렇게 컴파일된 결과가 나오게 돼요. 끝난 겁니다, 이제. 다음에 이번에는 쟤를 우리 로빈 나노에 맞게 다시 한번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Q를 2번 눌러서 나와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CD 이렇게 눌러주세요. CD하고 하나 띄고 따따 치시면 이게 예전에 도스부터 사용하던 명령어인데, 이전 디렉토리로, 이전 폴더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LS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클리퍼도 설치가 돼 있고 문레이커도 설치가 돼 있고 쭉 설치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클리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빌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아이는 뭐냐면 이것도 명령어들이 순서대로 있어서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요거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이 클리퍼 폴더로 이동하는 명령어였고요. 그리고 얘를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보드에서 인식할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또 복사해가지고 이쪽에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컴파일된 아이가 로빈 나노 바이너리 파일로 이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툴이 하나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파일질라라고 하는 툴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다 끝난 거야. 근데 저 펌웨어 파일을 끄집어 와야 되잖아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고 와나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는 FTP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FTP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저는 파일질라를 주로 써요. 업무에서도 많이 쓰고 얘도 오픈소스인데요. 파일질라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질라 들어가셔서 파일질라 FTP를 다운로드를 좀 받아줄게요. 클라이언트 있죠? 얘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완전 무료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료 버전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해주시고 파일질라 기본 이 녀석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얘를 좀 실행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파일질라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일 한번 눌러보세요. 사이트 관리자라고 나오거든요.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애고요. 여기에서 새 사이트 해가지고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얘를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있으실 거고 뉴 사이트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를 SFTP라고 하시고요. 여러분들 라즈베리 파이 IP 기억나세요? 168 저는 0.17번이었고요. 포트는 22번입니다. 22번 그리고 로그인 유형은 이대로 해주시고 아이디는 파이예요. 기본값이. 그리고 라스프베리 기본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연결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알 수 없는 호스트키다 라고 오류가 나오는데 그냥 쌩 까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FTP로 연결을 한 거예요. 이제 FTP라고 하는 거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파일 전송할 때 사용하는 애고 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컴파일된 애를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이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 쭉 내려 보시면은 클리퍼가 있어요. 클리퍼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 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에 들어가 보면 로빈 나노 바이너리 파일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다운로드를 좀 받아주겠습니다. 얘를 바탕화면 쪽에다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줄게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면은 창을 좀 내려주고 자 우리 바탕화면에 아이고 좀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와 있네요.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 얘를 SD 카드 새로운 SD 카드가 하나 필요해요. 자 얘를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를 하나 또 꽂아 주세요. 이게 그 프린터에 넣어 줄 거거든요. 자, 이동 디스크를 하나 열어서 뭐 비어 있는 거면도 좋고요. 용량은 얘가 보니까 32기가까지는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KP3S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이제 얘를 프린터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킹루니 KP3S입니다. 저는 별도로 그 SD 마운트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넣어놨고요. 여러분들은 옆에 본체 밑에다가 SD카드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전원을 넣어주시면 얘가 자동으로 부팅이 되면서 플래싱을 합니다. 지금은 화면에 제가 이미 플래싱을 해놔서 안 나오는데요. 이쪽에 쭉 스테이터스가 쭉 진행이 되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뭐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액정 화면이 안 뜨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USB 포트가 있겠죠. 그래서 USB 포트를 꽂아서 이쪽에 착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를 여기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전원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가서 얘네 접속을 해서 정상적으로 얘가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컴피그 파일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PC로 와가지고 우리 클리퍼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을 했고요. 앞에서는 제가 가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설치하고 플러싱 하는 것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류가 표시가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플루이드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셔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린터 CFG라고 하는 파일 있잖아요. 얘가 라즈베리 파이랑 프린터랑 연결해주는 코드가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KP3S 같은 경우에는 기본 초기 모델인 MK8 익스트루더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타이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스텝 값을 바꿔주셔야 되긴 하는데, 얘가 지금 기존의 멀린하고 이 스텝 디스턴스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X, Y축, 이렇게 벨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멀린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프루사 캘큘레이터에서 계산한 그 결과에 나누기 2하면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G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드 값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돌을 때, 이게 축이 한 바퀴 돌을 때 몇 미리 도느냐, 몇 미리가 올라가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8미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익스트루더 같은 경우도 제가 계산을, 이거는 그 직접 계산기로 때려보지 못했어요. 그 클리퍼에 있는 공식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번역기를 돌려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가지고 얘네를 다른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참조해가지고 값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MK8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 프린터의 익스트루더 값을 캘리브레이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해당하는 값이 이게 33.5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나머지들은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 나오는 이 로테이션 디스턴스 같은 경우만 여러분들이 뭐 타이탄을 쓴다 그러면 얘를 타이탄이 보통 4배 더 스텝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4에서 쓰시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칼리브레이션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네 여기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운로드 돼서 이거를 제가 웹하드에 올려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클릭 업로드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아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업로드 해주시고 이쪽에서 시스템 컨트롤 보시면은 클리퍼 재시작 그리고 또 이쪽에서 펌웨어 재시작 이렇게 2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린터가 띡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띡 하고 다시 연결이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5를 눌러주시면은 프린터가 호밍을 하는 것을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온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치가 완료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프린트를 하시고 기타 등등등을 값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좀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은 해당하는 기능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클리퍼 설치가 끝나게 된다. 여기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이 클리퍼 환경 설정하는 방법 제가 아직 베드 레벨링을 마스터를 못했거든요. 제가 지금 원래는 이제 BL 터치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BL 터치를 달면은 쉬운데 베드 코더 레벨링 같은 경우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값은 찾아놨는데 아직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가 완전히 제가 기존에 썼던 멀린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G코드도 이게 베드 레벨 할 때는 또 명령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우선 값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베드 스크류라고 해서 각 베드 밑에 있는 스크류 있잖아요. 그 위치를 찍어주고 명령을 어떤 거를 딱 내리면 각각 찍어가면서 얘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나오는 이 주소를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치시면은 해당하는 같은 와이파이에 있을 경우 이 스마트폰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컴퓨터에서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프린터의 앞에 가서 여기에 가서 대시보드에 가서 호밍을 쳐보든지 온도를 올리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얘네가 정상적으로 작업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도도 잘 올라가고요. 배드 온도도 뭐 60도 정도 이렇게 세팅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공부를 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